오늘은 무릎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관절에 비해서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매우 단순한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릎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나려고만 하면 무릎이 아프신다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자꾸 움직이게 된다든지 계단을 올라가실 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오늘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아직까지 무릎이 괜찮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대단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내 주변 상황은 어떤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입니다. 우리 50대들은요, 우리 무릎이 얼만큼 아플까요? 네, 다빈도 2번 순위에서 혹은 외래 순위의 등수를 살펴보시면요, 13등과 14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비 지출 통계로 보면요, 7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등에 무릎에 관련된 질병이 또 있죠. 이렇게 7등과 9등에 우리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60대가 되면 당당히 14등에 있던 위치가 4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은 1등이 돼요. 자, 그래프를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내가 지금 조금 아픈 걸 방치하시면 60대에는 매우 많은 의료비 지출, 그리고 무릎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무릎 구조가 간단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의 구조입니다. 무릎은 위에 대퇴골, 아래 경골과 비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 보셔야 될 게 앞에 있는 슬개골 뼈입니다. 우리 이 슬개골 뼈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 슬개골의 움직임은요, 우리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자연스럽게 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슬개골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 슬개골이 외측으로 치우쳐 버린다면 우리는 통증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 무릎에 드륵드륵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꿇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의 이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잘 점프하시나요? 우리가 댄스 스포츠를 즐기신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조깅을 하신다든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펄쩍 뛰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무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면 엉덩이 중둔근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릎의 신전근, 대퇴사두근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중둔근까지 지난 시간에 잘 점검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대퇴사두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의 위치입니다. 우리 대퇴사두근은요, 이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두, 머리가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반에서 붙어 있기도 하고 대퇴골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은 골반의 움직임, 고관절의 움직임, 무릎의 움직임까지 모두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대퇴직근의 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퇴직근은 골반에서 무릎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중간관근, 내측관근, 외측관근은 우리의 대퇴골 위쪽에 붙어서 무릎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를 잘 보셨나요? 무릎 앞쪽이 아픕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무릎 뒤쪽이 아픕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릎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대퇴사두근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증이 있는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쉽습니다. 그런데 무릎 앞쪽이 아픈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쪽은 다른 쪽이라고 했을 땐 우리가 집중과 관심이 필요하겠죠. 대퇴직근이 그런데요, 아까 전에
골반에서 무릎으로 와서 붙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릎 앞쪽 통증을 일으키는 이 대퇴직근이 잘 뭉치고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골반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아프지만 위쪽을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일어났는데 무릎을 두드리거나 무릎을 주물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쪽 연결된 고관절 있는 쪽에 뭉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 이렇게 다리를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고관절 대전자를 확인하셔서요. 앞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면, 이 부위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움직이는 이 부위를 만져봐 주시면요. 만약에 여기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요. 이 부위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가만히 눌러서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주세요. 이 부위가 풀릴 때만 우리의 무릎 통증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뭉친 점을 풀어주셨다면 이 근육을 스트레칭, 우리가 통증을 없애고 관절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뭉친 점을 풀어주고 근육을 늘려주고 그리고 관절 범위를 알맞게 운동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셨다면 이제는 앞쪽을 스트레칭 해보셔야 되겠죠. 다리를 잡으시고 당겨주세요. 이때 반대쪽 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구부려 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허벅지 앞쪽은 하나도 스트레칭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당겨 반대쪽 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다리가 잘 스트레칭 되었습니다. 만약에 서서 하시기가 어렵다면 옆에 벽을 붙잡으시거나 다른 걸 잡고 해주셔야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누워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당겨 봅니다. 엉덩이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반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대퇴직근을 풀고 스트레칭 시켜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내측관근입니다. 내측관근은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내측관근 위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측관근은요, 허벅지 안쪽에 있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전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관절에서 내전근이 강화가 돼 있어야 우리가 걸으실 때 다리가 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같이 작동하는 근육이 내측 관근입니다. 자, 이 내측 관근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가끔 나도 모르게 주저앉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기증이 났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꾸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돼요. 무릎의 무력화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무력화시키는 근육이 바로 내측 관근입니다. 이 허벅지 안쪽 내측 관근이 뭉치거나 힘이 없어지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머리를 찐다든지 엉덩방아를 찢는다든지 해서 허리 통증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측 관근은 반드시 강화시켜야 합니다.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서 무릎 통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넘어짐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신경 써서 보아주세요. 우리 대퇴사두근 내측 관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우리 가운데를 나누었을 때 이 아래쪽이 내전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허벅지에 힘을 줬을 때 갈라지는 안쪽 이 부분이 내측 관근인데요. 내측 관근은 우리 무릎에서 아래로 쓱 내려와 보면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 그리고 허벅지 안쪽 여기서 우리 대퇴근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시다면 잠시 머물러 풀어줍니다. 10, 9, 8, 7, 6, 5, 4, 3,
2, 1, 후.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를 들어 올렸을 때 갈라지는 이 부위를 아래 방향으로 쓸어 주시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쓸어주는 동안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그 부위가 괜찮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뭉치지 않으셔야 우리가 무릎 무력화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붙여봅니다. 다 허벅지 안쪽으로 잘 붙은다면 안쪽 내측 관근이 잘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전근을 잘 풀으셨다면 우리 내측 관근은 더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앞쪽 처음에 여기 그리고 가운데 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을 잡고 붙이기를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풀리는 것은 물론 스트레칭도 되고 우리 양반 다리가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간 관근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퇴직근 아래에 존재하는데요. 허벅지 위쪽이 아프다, 위허벅지가 아프다고 하실 때는요. 중간 관근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대퇴직근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퇴직근을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 관근은 대퇴직근을 지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외측 관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관근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슬개골뼈의 움직임을 좋지 않게 만드는 근육입니다. 내전근이 약하고 내측 관근의 약화가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외측 관근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외측 관근이 내측보다 강할 경우에 슬개골뼈를 당겨가서 슬개골 이탈을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이럴 경우에 무릎이 점점 잘 움직여지지 않고 무릎이 두꺼워지고 무릎의 형태가 변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외측 관근입니다. 우리 외측 부분인데요. 허벅지 위쪽에서 바깥쪽, 우리 바지 옆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요, 어디라도 눌러서 아픈 데가 있다면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쓸어만 주셔도 통증을 많이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부분이 있다면 잠시 머물러서 풀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10, 9, 8, 7, 6, 5, 4, 3, 2, 1. 자, 외측 관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슬개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슬개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무릎의 슬개골뼈를 확인해 볼 텐데요. 허벅지에 힘을 딱 주면 이 슬개골뼈가 위로 착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힘을 준 상태에서는 슬개골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상시 내가 다리가 긴장되어 있거나 구두를 신고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허벅지랑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서 슬개골뼈가 고정되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기에 불편한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특히 외측이 강하다면 슬개골뼈가 외측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무릎이 항상 긴장되어 있고 무릎이 구부리고 펴고 하기가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종아리 수축은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허벅지도 편하게 해주신 상태라면 무릎의 슬개골뼈가 위아래 좌우 옆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이게 잘 움직인다면 슬개골뼈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슬개골뼈가 움직이지 않고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면 슬개골뼈를 잡고 있는 우리 대퇴사두근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허벅지에도 힘을 풀어주시고 종아리에도 힘을 풀어주시고 슬개골뼈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퇴사두근 4개의 머리를 각각 풀어보고 스트레칭 시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끝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나의 다리를 집중해서 보셨을 텐데요. 뭉친 근육 풀어주고 늘려준 근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근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위치가 나의 골반의 위치와 11자로 놓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십니다. 다리를 들어 올려 봐 주세요. 20초를 견디실 수 있다면 나의 허벅지 대퇴사두근은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허벅지가 막 떨린다든지 중간에 힘들어서 내려뜨린다든지 이렇게 되시면요, 나의 허벅지 대퇴사두근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허벅지를 강화 훈련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쭉 펴실 수 있도록 집중하며 활동합니다.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힘드시다면 누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통증이 없으신 상태로 천천히 내 근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앉아서 하시는 게 어렵다면 반드시 누워서 하시고 괜찮으시다면 다시 앉아서 하는 것으로 나의 근력의 상태에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요, 이제는 무릎 앞쪽의 통증을 일으키는 대퇴사두근을 잘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뒤쪽을 아프게 하는 근육은요,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후부 근육입니다. 골반, 우리 좌골이라고 말하죠. 엉덩이 좌골에서 무릎 뒤쪽까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허벅지 위쪽은 사두였는데 우리 허벅지 뒤쪽도 대퇴이두근은 한 라인으로, 방건양근, 방망양근은 경골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어서 무릎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뒤쪽도 골반, 좌골에 붙어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근육이기 때문에 골반, 고관절, 무릎에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앞, 뒤가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앞, 뒤로 꽉 잡아주고 있는 구조를 띱니다. 그럼 이 대퇴후부 근육은 어떨 때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우리의 의자 생활입니다. 우리가 의자 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엉덩이 대둔근은 물론 우리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짧아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높이가 다른 두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허벅지 후부 근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의자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높은 의자에도 앉아보고요. 낮은 의자에도 앉아보았습니다. 허벅지를 자극하지 않고 허벅지 근육을 짧아지게 하지 않는 근육은 어떤 의자일까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 의자에서 더 편안하게 보이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옆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푹신푹신하고 좋지만 옆모습에서 살펴보시듯이 저의 허벅지 뒤가 눌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허벅지 뒤가 눌린다는 건 근육을 압박하고 근육이 점점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허벅지가 아래로 사선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 우리의 허벅지 뒤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은 의자에 앉았을 땐 어떤가요? 허벅지가 눌리지 않을 뿐더러 다리가 대각선이 아닌 지면과 수평으로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허벅지 뒤를 자극하지 않아서 우리의 대퇴후부 함스트링을 짧아지게 하지 않는 좋은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평상시 의자에 앉으실 때는 이런 의자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 집의 의자가 내 키에 맞지 않고 다 높다면 발받침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생활 때문에 짧아진다면 우리 이 근육을 늘려주어야 되겠죠? 근육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아래쪽에 통증이 있다면 허벅지 안쪽 뒤, 무릎 쪽이 아프다면 허벅지 외측 뒤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시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후부 근육은 외측에도 붙고 내측에도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릎 뒤쪽 가운데를 잡으시고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훑어 보시면요,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한 마디 정도 양쪽 옆으로 옮겨 주시면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통증을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 누른 채로 버텨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여기에 통증이 점점점 강해지시는 분도 있고요. 서서히 풀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통증이 점점점 강해지신다면 반복하여 풀어줍니다. 살짝 한 마디 정도 옮겨서 반복해 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허벅지 뒤쪽을 풀어주신다면 우리 대퇴후부 근육의 뭉친 근육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뭉친 근육을 풀어줬다면 늘려줘야 되겠죠.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잡으신 상태로 다리를 올려봅니다. 어느 위치까지 가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는 아래로 내리려고 하고 손은 위로 올리려고 하고 움직임은 없지만 다리는 아래로 손은 위로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다리를 당겨 가슴에 닿게 해주세요. 가슴까지 잘 닿는다면 엉덩이와 허벅지 후부가 잘 스트레칭 되었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어디까지 오는지 확인하시고 발은 아래로 팔은 위로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다리를 당겨 가슴까지 끌어주세요. 반복하시다 보면 허벅지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퇴후부 함스트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의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 뒤가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는 구부리려고 하고 반대쪽 다리는 아래로 내리려고 하고 20초를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후 하시고 다시 한번 당겨주시면
훨씬 더 잘 구부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걸쳐 주신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한 번 더 20초를 버티고 근력이 향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점점 더 힘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운동하실 때 때때로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동작을 매우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매우 천천히 구부리고 펴고를 반복해 주세요. 구부리고 펴기 하는 동안 소리가 난다면 잡아주는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매우 천천히 움직여 주신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해 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반복해 주신다면 우리 허벅지 뒤쪽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아리 비복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뒤쪽 통증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근육이죠. 바로 비복근인데요. 근육의 위치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비복근의 위치입니다. 뒤꿈치뼈에서 무릎 위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이면서 무릎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은요, 우리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우리 야간, 다리 쥐를 일으키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자꾸 쥐가 나신다면 우리의 근육이 짧아져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무실 때는 발목에 힘을 쭉 빼시잖아요. 발목에 힘을 빼고 주무시는데 수축 이완이 어렵고 평상시에 짧아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쥐가 쫙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야간 다리 통증 그리고 쥐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복근이 가장 일을 많이 할 때는요, 내 몸을 앞으로 숙일 때입니다. 오래 서 있었다든지 아니면 많이 외출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종아리가 매번 아프다면 우리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울로 내 옆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모르게 앞으로 몸이 가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우리는 바르게 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골반이 뒤로 눕고 배를 내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일하는 근육은 종아리 근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가 많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반을 바로 하고 바른 자세로 취해 주실 때 우리 전체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종아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